안녕하세요. 천공의 이별과 재회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안타까운 현상들을 자주 목격합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Toxic relationship. Toxic이라는 것은 유해성이 있다는 얘기죠. 독극물. 그런 뜻이죠. Relationship이라는 것은 관계, 즉 연애 관계를 의미하죠. 그래서 toxic relationship이다. 직역을 하면 유해 관계입니다. 즉 나한테 해가 되는 연애란 얘기죠. 즉 해서는 안 되는 연애. 이게 toxic relationship인데 제가 상담을 하시면서 안타까운 현상들을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 이러한 toxic relationship에 갇혀 있는 분들 많이 목격합니다. 제가 연애 상담도 합니다. 즉 이별 상담을 주로 하는데 가끔 이별 상담이 아닌 연애적인 문제 때문에 전화 오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별 상담을 하시다 보면은 가끔 유해성이 있는 그 연인들을 잊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사람들 얘기인데, 예를 들면 상대가 나르시스트이거나 상대가 정신질환자이거나 그리고 상대가 나를 이용하는 경우, 이것을 거부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회학 교수죠. 심리학 교수이고 조단 피터슨 교수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남성이 굉장히 그 나르시스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 원래는 이 남자가 강한 남성이 아닌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식으로 나르시스트적이고 어떤 강한 남성인 척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나르시스트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강한 남성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학자에 의하면은 굉장히 순수하고 아직은 남자 경험이 적은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인 경우에 이런 위장적인 나르시스트적 남성한테 끌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나르시스트적인 남성이 원래는 굉장히 나약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강한 사람으로 위장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가짜 자신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가짜 자신감에 이끌리는 그 여성의 심리를 이 사람이 주의하라는 경각심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분명한 유해 관계입니다.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상대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를 섹스로 이용하거나 또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의 어떤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만나는 관계, 이런 관계도 가끔 있습니다. 여기서 그 본인이 상대가 나를 이러한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도 유해성을 인지를 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청산을 해야겠다는 고민을 하는데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의 같은 경우는 이 남자가 보여주는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남자가 가지고 있는, 즉 나쁜 남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적인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어떤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남자적인 이성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이 남자가 포기를 못하는 거나 또 남성 스스로가 자신감이 없고 스스로가 옵션이 부족한 남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굴러들어온 이 행운적인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나약한 베타 남성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 때문에 이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저한테 많이 상담이 들어오는데 저의 결론은 늘 이렇습니다. 과감하게 단절을 해라. 자, 과감하게 단절하기가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역시 방법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연락이 올 때까지 일단은 자기 자신이 먼저 연락은 최대한 자기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러한 유해적인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walking away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것을 단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상담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먼저 연락을 하는 걸 금하자. 일종의 노컨택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이제 이별 당하신 분들이
노컨택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드신 분들 중에서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노컨택을 권유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상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 노컨택을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노컨택을 하지 않고 직접 연락을 취해서 재회를 구현하라고 제가 추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별은 독특하고 제가 각 커플들에게 드리는 조언은 다 독특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일단 노컨택을 시전하는 경우가 많죠. 대개는 그렇습니다. 근데 노컨택도 하는 방법에 또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상담하는 모든 커플들한테 제가 드리는 그러한 조언들은 상당히 독특하고 개별적인 건, 그리고 다양성을 띠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대개는 이별 당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입니다. 자, 이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테이블은 여러분한테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노컨택을 잘 하시고 이게 어느 정도 훈련이 되시고 적응이 되신 분들은 이별에 대해서 잘 정리하는 그런 스탠스로, 기조로 접어듭니다. 노컨택도 안정기를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상당히 안정이 되고 차분해진다는 것은 역발상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러분을 버린 X의 마음은 불안해지고 재회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컨택을 계속 진행하다가 힘들기 때문에 상대한테 다시 전화해서 매달린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 좀 더 기발하고 약간은 그 왜곡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일종의 이것을 자기 기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제는 노컨택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가 이 관계를 내가 이 관계를 내가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 때문에 상대한테 슬레이트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이러한 유의 현상을 예전에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내가 더 이상 그녀나 그를 재회할 생각을 포기하였다. 재회 안 해도 될 것 같다. 즉 노컨택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상대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서 내가 이별을 선고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사고를 가지게 되냐? 제가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 이게 어떤 것이냐? 본인이 이별을 당하고 이 노컨택이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나 역시 이별을 선고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어떤 생각입니다. 일종의 보상심리죠. 이게 뭐냐? 회사에서 해고당한 사람이 그 순간은 많이 매달렸는데,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매달리고 그러한 현상들이 너무 부끄럽게 생각되는 거야. 그래서 해고당한 지 한 2주 후에 회사를 찾아가서 나 해고당한 게 아니야, 내가 그만두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굉장히 꼴이 우습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비슷한 현상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시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녀를 만나서 제가 한번 슬레이트 메시지를 던지겠다, 아니면 뭐 카톡으로라도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그 억압된 심리를 본인이 표면적으로 판단을 못해서 생기는 일종의 미스테이크, 실수입니다. 내가 그녀나 그에게 슬레이트 메시지 던질 만큼 내가 자신이 생겼고 나도 어떤 보복 심리가 있어서 이러는 건데, 결국은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이 멘붕에 빠지고 그날 그녀가 보여주는 어떤 그 예측 불가능한 차갑고 냉소적인 태도, 여러분이 충격받고 여러분이 또 매달리게 된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고, 슬레이트 메시지를 안전하게 보냈다 해도 그쪽 반응은 그냥 냉소적일 뿐입니다. 도대체 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이미 헤어진 관계인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1차적인 생각에서 이 함부로 행동을 하시고 경고망동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침묵입니다. 여러분, 노컨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원동력 중에 하나는 침묵입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여러분의 X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매우 강하고 너 없이도 나는 혼자 잘 살 수 있을 만큼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 없이도 많은 자원이 내 주위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너 없이도 나는 다른 훌륭한 이성을 만날 수 있을 만큼 나는 자신감이 있고 그만큼 매력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 해서 전달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지 않는 것만큼 강력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침묵은 여러분한테 많은 효과를 주고 많은 여러분한테 장점을 선사합니다. 침묵은 금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을 가치를 올려주고 여러분에게 신비감을 줍니다. 이미 해답을 줘버리면 거기에 대한 궁금증은 없어요. 하지만 해답을 주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많은 궁금증을 만들어줍니다. 궁금증은 매력의 컬서입니다. 여러분이 그날 그녀에게 보여주고 있는 침묵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어둠 속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이별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라고 여러분이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있지만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X는 여러분한테 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노 컨택은 결과를 위해서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Stay with me 하십시오.